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하지만 이 영업 제한 풀리길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다시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자영업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호프연합회 김영규 비상대책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자 오늘부터 오후 6시 이전 이 사적 모임은 4인 이하까지. 하지만 6시 이후부터는 2인으로 제한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선술집 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오늘부터 영업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사는 더 힘들어지겠죠. 네, 사실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예. 더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연장 이렇게 영업 제한 시일이 9개월이나 흘렀거든요. 네, 자 보통 한번 그걸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통 문은 몇 시에 여시고 주로 오는 손님은 어떤 분들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4시에 오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오피스 상권이라 직장인들 분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러면은 손님들은 직장인들 7시 30분 대상이면 네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주로 저녁 장사를 하신다는 얘기가 되시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사실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문을 여는데 이제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손님분들 중에서 2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거의 없으시죠. 한 2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퇴근하고 직장인분들이 여럿이 어울려 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자, 타격이 크실 것 같은데, 자, 코로나 이전부터 영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떨어진 건 좀 어느 정도입니까? 2020년 2월부터 저희는 좀 타격이 심했는데요. 예, 예. 그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데 감소폭은 정확치는 않지만 60에서 한 7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전에 취재한 내용을 좀 이제 들어보니까 뭐 대표님께서 7월부터는 자정 영업이 좀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직원도 더 뽑았고 또 식재료도 더 사놓았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와 같은 동종업계를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께서는 아마 영업시간 완화 기대감에 네, 직원도 충원하시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더 뽑으시고 예.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그 영업하셨던 생각에 식자재까지 넉넉히 아마 준비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선술집 운영하고 계시면 이렇게 사놓은 식자재를 바로 쓸 수 없으면 뭐 냉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냉동을 해서 내놓으면 손님분들이 먹었을 때 맛도 차이가 날 거고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좀 신선류 위주로 좀 식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것들은 혹시 또 대량으로 주문해야지만 원가가 좀 절감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재료를 또 언제 또 다 소진하나 이런 걱정이 앞으로 좀 최선입니다, 지금. 네, 뭐 구육지책으로 뭐 점심 장사에 나서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이제 식당 위주겠고, 정말 선술집 같은 경우에는 낮 장사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근처 직장인분들 주로 고객이 많다고 하니까 더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직원도 더 뽑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직원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당분간은 뭐 출근을 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7월 영업시간 완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예. 솔직히 당연히 그 기대감에 사람을 뽑아놨지만 네네. 이분들 또한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냥 손만 놓고 있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참 뭐 대책을 참 여쭤보기도 죄송한 상황인데, 자 거리두기 오늘이 첫날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저녁 6시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2인 초과 모임 금지 영향력 있진 않겠지만 주변 가게 뭐 자영업자분들 목소리나 상황도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문을 열었는데 예. 제가 운영하는 업장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밀집한 지역이라 아직까지는 제가 분위기 파악이 좀 잘 안 됩니다. 네. 자, 참 방역 지침을 저희가 지금 한 차례만 위반을 하더라도 10일 동안 운영이 중단되는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두고도 뭐 급격한 확산세 막는 게 급선무다 이런 찬성의 목소리도 물론 있지만 과도한 조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장 입장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르는 게 맞는데 예.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방역 지침이 누구를 위한 방역 지침인가요?
제가 대려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뭐 피해를 정말 지금까지는 피해 보신 부분을 많이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많이 들었으니까 자,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뭐 오늘부터 이 4단계 조치를 받는 수도권 내 소상공인 분들 뭐 기약은 없지만 손실보상을 받게는 됩니다.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꼭 정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손실보상법이 집합 제한 그리고 금지를 받으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법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법안이라면 구체화시키고 그 법에 준하는 정당한 그 보상안을 마련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의 그 영업 제한 보상법은 그 자영업자 분들에게 그 심의위원회라는 그 심사를 거쳐서 보상해 준다는 그 골자만 있지 예. 뭐 구체적인 게 아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줄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주무부처도 11월쯤에야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영업자 위한 실질적 대책 좀 어떻게 가야 하는지랑 정부에 꼭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선 이거 하나만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손실 보상안의 근거가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정확히 나누어서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때도 직전 연도 매출을 대비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피해를 심각하게 보신 분들 그 매출에 근해서 팬데믹 발생한 시점 이후와 그리고 이전과 나누어서 그 자료로 정확히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부에서 정한 현실성 있는 방역 규칙을 좀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이제 좀 참을 만큼 참았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정말 영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지키고 싶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삶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을 좀 하게끔 해주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추경 예산을 그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되는 그 업장으로 나누면 62만 5천 원 나오는데 그 정도 지원금으로 충분할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저희 그 가게 임대료만 해도 벌써 3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 정도 보상안으로는 정말 이거는 아르바이트기도 주지 못할 현실이겠죠. 네. 자, 뭐 영업 준비 중이라서 바쁘신 와중에서 또 속상한 와중에서도 이렇게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전국 호프연합회 김영규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전화 연결 진행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